엄마, 미안해요. 사랑해요.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새벽 5시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4층 408호 병실, 낡은 침대 위에서 순옥은 가늘게 숨을 쉬었죠. 산소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침대 시트 위를 더듬으며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희미한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엔 낡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엔 오래된 필름 카메라와 노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쪽지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진가 되고 싶다던 말 아직도 기억해. 창밖으로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흔들리다가 천천히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삐하는 기계음이 정막을 깼죠.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그 쇼핑백 속 카메라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순옥과 민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엄마는 거지야? 1998년 봄, 시골 마을 새벽 5시였습니다. 순옥은 낡은 손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걸었어요. 손수레엔 골판지와 신문지가 가득 쌓여 있었죠. 그녀의 손등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가락 마디는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오늘은 3만 원 어치는 모았네. 순옥은 작게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오전 10시, 동네 골목 어귀였습니다. 8살 민수는 친구들과 땅 따먹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저 멀리서 손수레를 끄는 순옥이 보였어요. 친구 하나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야, 민수야. 저 아줌마 내 엄마 맞지?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내 엄마는 거지야? 맨날 폐지 주우러 다니잖아. 다른 아이들도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죠. 부끄러워. 순옥이 손수레를 세우고 민수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야,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라고요. 민수는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골목 안쪽으로 달려가 버렸죠. 순옥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손수레 손잡이를 꽉 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어요. 순옥은 민수가 있는 시간엔 절대 폐지를 줍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엔 집에만 있었죠. 대신 밤 11시가 되면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마을 뒷길, 아무도 없는 골목을 홀로 걸으며 폐지를 모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순옥은 민수의 학원비를 냈습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었죠. 수학학원과 영어학원 두 곳이었어요. 우리 민수는 공부 잘해야 해. 순옥은 낡은 통장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우등생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늘 칭찬했습니다. 민수는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해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학생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은 밝지 않았죠.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민수네 엄마 요새도 폐지 주워? 우리 엄마가 봤대.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책상에 얼굴을 묻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다른 엄마들처럼 못 사는 걸까? 어느 봄날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부모는 모두 왔어요. 깔끔한 옷을 입고 웃으며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죠. 하지만 민수의 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옥은 그날도 도시락 공장에 나가야 했어요. 민수야, 내 어머니는 안 오셨니?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떨구며 작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아파서 못 오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수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죠. 교실을 나온 민수는 화장실 칸막이에 숨어 울었어요. 왜 나는 엄마한테 이럴까? 그 죄책감이 어린 민수의 마음 깊은 곳에 상처로 박혔습니다. 생활비라고 적혀 있지만 이건 전부 폐지 값이잖아. 2009년 2월 고등학교 졸업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민수는 서울행 버스표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라고 적혀 있었죠. 순옥은 작은 방 구석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거 가져가. 봉투 겉면엔 볼펜으로 생활비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민수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20장 들어 있었죠. 20만 원이었어요. 지폐마다 구겨진 자국과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구나.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저 아르바이트 할게요. 아니다. 내가 공부에 집중해야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순옥은 웃었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렸죠. 왜 이렇게 살까? 우리 엄마는. 창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순옥이 따라왔어요. 낡은 가방 하나가 민수의 전부였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민수야, 밥 꼭 챙겨 먹고. 아프면 바로 연락해. 네, 알았어요. 민수는 서둘러 버스에 올랐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손 흔드는 순옥의 모습이 보였지만 민수는 고개를 숙였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순옥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민수는 학교 근처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한 달 월세가 25만 원이었어요. 좁은 방엔 책상과 침대만 겨우 들어갔죠. 여기서 시작이다. 민수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민수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였죠. 수업 끝나면 잠깐 자고 밤엔 일하는 생활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을 벌었어요.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거의 없었죠. 순옥은 일주일에 2~3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점점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밤에 알바 중이라서요. 수업 듣고 있어서요. 핑계는 많았습니다. 사실은 어머니 목소리를 듣기가 힘들었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고향 생각이 나고 폐지 줍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2013년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기업 공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S전자 경영지원팀이었죠. 초봉이 5천만 원이었어요. 드디어 해냈다. 민수는 합격 통지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회사 생활이 시작됐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층 빌딩 사무실로 출근했죠. 동료들은 모두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어요. 민수 씨, 고향이 어디예요? 아, 그냥 경기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고향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 이야기도 어린 시절 이야기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순옥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어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죠. 민수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회사 일이 바빠서라는 핑계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2016년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민수는 과장으로 승진했죠. 연봉은 9,500만 원이 됐습니다. 강남 원룸에서 살고 외제차 할부로 구입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혼자 술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볼 때면 뭔가 텅 빈 기분이었죠.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민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장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민수는 귀찮아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수 씨 맞으시죠? 저는 우리 병원 간호사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병원이요? 순간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께서 입원하셨는데 보호자 연락처가 이 번호밖에 없으셔서요. 전화기를 쥔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며칠째 가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2016년 10월 어느 토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민수는 급히 옷을 챙겨 입고 차키를 집었어요.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죠.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어둠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핸들을 쥔 손에 땀이 맺혔어요. 엄마 괜찮으시겠지? 민수는 엑셀을 더 깊이 밟았습니다. 새벽 6시 낡은 우리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죠. 벽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 글씨도 희미했습니다. 민수는 차에서 내려 병원 입구로 달려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김순옥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다가왔어요. 흰색 가운을 입고 손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명찰엔 간호사 윤지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아들입니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어요. 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 며칠째 가족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며칠째?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지영이 작게 말했습니다. 혼자 쓰러져 계신 걸 동네 분이 발견하셨대요. 3일 전이었어요. 3일 전이라고.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하고 있었나? 회사에서 회식하고 집에서 드라마 보고 편하게 자고 있었잖아. 4층 408호 병실 문 앞에 도착했어요. 지영이 문을 열기 전에 민수를 돌아봤습니다. 각오하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창가 침대에 순옥이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민수는 한 발짝도 떼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작았나? 순옥의 몸은 놀랄 만큼 야위어 있었어요. 볼은 푹 꺼졌고 손등엔 주사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순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민수와 눈이 마주쳤죠.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야 왔구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어요. 민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침대 옆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죠. 엄마 제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마른 손으로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죠. 괜찮아. 내가 바빴잖니. 엄마는 다 이해해. 민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에 맺혔어요. 이해할 게 뭐가 있어, 엄마. 나는 그냥 도망친 거잖아. 지영이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수와 순옥 둘만 남았어요. 침묵이 흘렀죠.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비는 얼마나 나왔어요?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기초수급자 지원 받았어. 걱정 마. 기초수급자? 민수는 순옥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이 민수를 불렀어요. 민수는 병실 밖으로 나갔죠. 중년 남자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말기 폐암입니다. 이미 전이가 많이 됐고요. 길어야 일주일 정도 남으셨어요. 일주일? 민수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동안 치료는 안 받으신 건가요? 환자분이 거부하셨대요. 돈 아깝다고. 그냥 진통제만 드시다가 결국 쓰러지신 거죠. 의사는 한숨을 쉬며 차트를 덮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어요. 순옥은 눈을 감고 있었죠. 잠든 건지 아니면 그냥 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9시였죠. 그는 핸드폰을 꺼내 회사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본부장님 보고 있음. 자료 준비 필수. 민수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월요일이면 모레잖아. 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오후 2시 순옥이 깨어났습니다. 민수야, 너 회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녁 6시 민수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팀장이었어요. 민수야, 월요일 보고 준비 다 됐지? 본부장님이 직접 보시는 건데. 네, 알겠습니다. 고향 간 거 알아. 그래도 이건 중요한 건데 일요일 밤까지는 올라와야 할 거 아니야. 민수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지만 회사 일도 중요했죠. 그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엄마, 저 일요일엔 서울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야지.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다시 곧 내려올게요. 응, 괜찮아.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 그날 밤 11시, 민수는 병실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요.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정이 넘었을 때였어요. 순옥이 작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민수는 자는 척했어요. 순옥은 침대 옆 탁자에서 핸드폰을 집었죠.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 전화 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받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놨거든요. 순옥은 한참을 기다렸죠. 고객님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자동 응답기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순옥은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다시 탁자에 내려놨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만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진작가 되겠다던 말 아직 기억해. 2016년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수는 회의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승진 발표가 있는 날이었죠. 본부장님이 직접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민수는 넥타이를 고쳐매며 심호흡했어요. 드디어 차장 승진이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 씨, 들어오세요. 민수가 들어서려는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엔 우리 병원이라고 떴죠. 민수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지금 받으면 회의가 늦어지는데. 하지만 손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민수 씨,
어머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갑니다. 민수는 회의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그리곤 복도를 달려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틈도 없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죠. 주차장으로 달려가며 차키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엔 2시간 30분 소요라고 떴죠. 아니야, 더 빨리 가야 해. 민수는 핸들을 꽉 쥐고 엑셀을 밟았어요. 차들 사이를 비집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오후 1시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차를 아무렇게나 세우고 뛰어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너무 느렸어요. 민수는 계단으로 4층까지 뛰어 올라갔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408호 병실 문을 열었어요. 순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죠. 의사와 간호사 2명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지영이 민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었죠. 엄마, 엄마. 민수는 침대로 달려가 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웠어요. 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이었죠. 입술이 움직였어요. 민수야.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저 여기 있어요. 민수는 순옥의 손을 2손으로 꽉 잡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순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천천히 들어 침대 옆 탁자를 가리켰어요. 낡은 쇼핑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을 집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죠. 그 순간 민수의 숨이 멈췄습니다. 필름 카메라였어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아놓은 카메라였죠. 민수가 초등학교 때 갖고 싶어 하던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카메라 옆엔 노란 쪽지가 접혀 있었어요. 민수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민수야, 내가 사진가 되겠다던 말 아직 기억해. 엄마는 내가 그때 찍었던 사진들이 제일 예뻤단다. 이 카메라로 행복한 사진 많이 찍어. 엄마도 그 사진 속에 있을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떨리는 글씨였어요. 얼룩진 곳도 있었죠. 민수는 쪽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깨달은 걸까? 엄마가 뭘 원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날 사랑했는지. 순옥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민수는 그 손을 더 세게 잡았어요. 엄마, 가지 마세요. 제발 가지 마세요. 순옥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아, 이젠 괜찮아라고 말하는 듯 했죠. 삐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초록색 선이 일직선을 그었어요.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 순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2016년 10월 17일 오후 1시 42분, 사망 확인합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수는 순옥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울었죠. 지영이 조용히 물러났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수와 순옥 둘만 남았어요. 창밖으론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렌즈 너머로 순옥의 얼굴이 보였죠.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찰칵 셔터를 눌렀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병실에 울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순옥의 이마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어요. 뜨거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복도에선 다른 환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민수의 세상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엔 쇼핑백이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엔 영수증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영수증을 꺼내봤죠. 카메라 필름 카메라 1대, 금액 65만 원, 2016년 9월 23일. 9월 23일? 민수는 멈췄습니다. 그날은 민수 생일이었어요. 엄마는 아픈 몸으로 마지막 남은 돈으로 내 생일 선물을 샀구나. 민수는 영수증을 꽉 쥐었어요. 종이가 구겨지며 소리를 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갔어요. 하늘은 맑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순옥은 편안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죠. 민수는 카메라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2016년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병원 지하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사무실 김순옥이라고 적힌 명패가 걸려 있었죠. 영정사진 속 순옥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국화꽃만이 그녀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조문객은 5명뿐이었습니다. 폐지 줍는 일을 같이 하던 노인 셋과 동네 슈퍼주인, 그리고 간호사 지영이었죠. 민수는 상주석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검은 상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인께서 참 좋은 분이셨어요. 늘 웃으시면서 우리 챙겨주셨죠.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자랑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서울 대기업 다닌다고. 다른 노인이 덧붙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어요. 오후 2시 발인이었습니다. 민수는 영정사진을 들고 영구차로 향했죠. 마을 공동묘지까지는 30분 거리였어요. 하관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민수는 흙으로 덮인 봉분 앞에 혼자 남았어요. 바람이 불며 억새풀이 흔들렸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고향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짐을 정리해야 했죠. 오후 4시 낡은 단독주택 앞에 도착했어요. 대문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죠. 삐걱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마당 한쪽에 낡은 손수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손수레를 보며 멈춰 섰어요. 손수레 위엔 비닐끈으로 묶인 폐지 더미가 그대로 있었죠. 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운 폐지구나. 민수는 다가가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어요. 손잡이엔 테이프가 감겨 있었습니다. 닳아서 손잡이가 부러졌던 걸 고쳐 쓴 흔적이었죠. 이걸 끌고 다니셨구나, 매일 밤. 폐지 묶음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골판지, 신문지, 잡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 신문 사이로 얇은 잡지들이 끼워져 있었죠. 민수는 그 잡지를 집어들었어요. 사진예술, 포토저널, 카메라 매거진, 모두 사진 관련 잡지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잡지들이었지만 표지는 깨끗했어요. 페이지를 넘기자 밑줄이 그어진 곳들이 보였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카메라 선택 가이드, 인물 사진 잘 찍는 법, 필름 카메라 관리 방법. 엄마가 이걸 읽으셨구나. 민수는 잡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더 뒤지자 포스터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2010 청소년 사진 공모전, 2012 가족사진 대회. 모두 몇 년 전 행사 포스터들이었죠. 민수가 고등학생 때 열렸던 공모전들이었어요.
그때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사진 동아리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카메라가 없어서 금방 그만뒀었어요. 그런데 엄마는 이걸 다 모으고 계셨구나. 폐지 더미 맨 아래에서 액자 하나가 나왔습니다. 유리가 깨진 낡은 액자였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액자를 집어들었죠. 사진 속엔 초등학생 민수가 있었습니다. 손에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엔 젊은 순옥이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혀 있었어요. 2000년 5월 5일 민수 생일, 우리 민수 꿈은 사진가. 민수는 사진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이것도 다 잊고 있었구나. 내가 정말 좋아했던 것들을, 꿈꿨던 것들을.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방 하나,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방 한쪽엔 낡은 이불이 개켜져 있었어요. 책상 위엔 달력이 놓여 있었죠. 민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몇 개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잔액은 3,500원이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엔 영수증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지 매입 23,000원, 폐지 매입 18,500원. 몇 년치 폐지 판매 영수증들이었어요. 그 사이에서 다른 영수증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카메라, 필름 카메라 1대, 금액 65만원, 2016년 9월 23일. 민수는 영수증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어요. 65만원. 폐지를 얼마나 주어야 이 돈이 모일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번에 2만원씩 번다고 해도 32번. 한 달에 10번 주운다고 해도 석 달이 넘는 시간. 9월 23일은 민수 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적어도 6월부터 준비하신 거구나. 아픈 몸으로 매일 밤 폐지를 주우며 내 생일 선물을 모으신 거야. 민수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 엄마? 나는 그럴 자격도 없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닫고 일어났어요. 지영이 문 밖에 서 있었죠. 들어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서요. 지영은 봉투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민수는 봉투를 받아 열었어요. 안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부끄러워할 엄마였구나. 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너를 키운 시간이 엄마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단다. 내가 웃는 모습 보는 게 엄마의 전부였어.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마. 너는 내 인생을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민수는 편지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지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당신을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매일 말씀하셨죠. 우리 아들 잘 됐다고. 저는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은 민수 씨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셨대요. 지영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자기 행복인 부모님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잡지들, 깨진 액자, 영수증들이 보였어요. 모든 게 엄마의 사랑이었구나. 그 순간 민수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늘 보고 있었다고. 2016년 10월 20일 목요일 오후 4시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마을 교회에서 전화가 왔었죠.
순옥이 봉사활동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고인께서 교회 창고에 물건 몇 개 맡겨두신 게 있어요. 가져가셔야 할 것 같아서요. 민수는 낡은 교회로 향했어요. 언덕 위 작은 건물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십자가가 지붕 위에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민수를 맞았어요. 어머님께서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매주 교회 청소 도와주시고 아이들 간식도 챙겨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사님이 창고로 안내했어요. 좁은 창고 안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김순옥이라고 적힌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맡기셨어요.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아들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죠. 민수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엔 노트 한 권과 봉투 여러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순옥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2010년 3월 폐지 판매 1만 8천 원, 민수 학원비 보탬. 2010년 4월 폐지 판매 2만 2천 원, 민수 교과서 구입. 2010년 5월 폐지 판매 1만 5천 원, 민수 운동화 구입. 몇 년치 기록이 이어졌습니다. 2013년 9월 폐지 판매 2만 5천 원, 민수 대학 등록금 보탬. 2014년 3월 폐지 판매 3만 원, 민수 생활비 보탬. 대학 다닐 때도 민수는 노트를 꽉 쥐었어요. 나는 그때 엄마한테 전화도 안 받았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도착했습니다. 2016년 6월 폐지 판매 2만 원, 민수 생일 선물 준비 시작. 2016년 7월 폐지 판매 2만 8천 원, 민수 카메라 구입 자금. 2016년 8월 폐지 판매 3만 3천 원, 민수 카메라 구입 자금. 2016년 9월 폐지 판매 2만 7천 원, 민수 카메라 구입 완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병원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 하지만 민수 생일이 먼저다. 카메라는 꼭 사주고 싶다. 민수는 노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는 아프셨으면서 봉투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모두 영수증이었어요. 민수가 대학 다닐 때 은행 입금 내역들이었죠. 무통장 입금 김민수 계좌, 금액 10만 원, 입금자 김순옥.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민수는 기억났어요. 그때 장학금이라고 생각했었죠. 학교에서 주는 지원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보낸 거였구나. 마지막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지영에게 쓴 편지였죠. 지영 선생님께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민수를 못 만나고 가게 되면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민수에게 꼭 말해주세요. 엄마는 늘 내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내가 멀리 있어도 전화 안 받아도 괜찮다고.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았다고. 폐지 주우면서도 행복했어요. 그 돈으로 우리 아들 도와줄 수 있어서요. 병이 생긴 걸 알았을 때도 치료는 생각 안 했어요. 그 돈으로 민수 생일 선물 사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 사진 찍는 거 좋아하던 우리 민수. 그 꿈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김순옥 올림.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죠. 글씨가 번졌습니다. 목사님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교회 청소 오셨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았는데 그만하라고 해도 안 들으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드님 생일 선물 돈 모으셔야 한다고 하셨어요. 청소하면 사례비 조금 드리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나를 생각하셨구나. 창고를 나와 교회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새어나왔죠.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그때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초등학생 2명이 놀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땅에 떨어진 뭔가를 주었죠. 야, 이거 봐. 카메라다. 낡은 일회용 카메라였습니다. 아이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민수를 향해 렌즈를 맞췄죠. 아저씨, 사진 찍어도 돼요? 민수는 멈춰섰습니다. 갑자기 과거가 떠올랐어요. 8살 민수가 어머니를 향해 카메라를 들던 모습. 엄마, 웃어요. 하나, 둘, 셋. 그때 순옥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었죠. 찰칵. 아이가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민수의 가슴을 울렸어요. 민수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사진 잘 찍어야 한다. 네. 왜요? 사진은 소중한 순간을 담는 거거든. 그 순간은 다시 안 와.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저씨, 우셨어요? 눈이 빨개요. 민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가 느껴졌어요. 따뜻함, 순수함, 사랑. 엄마가 나를 보던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는 다시 친구에게 달려갔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일어섰죠. 손에 쥔 편지를 펼쳤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엄마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바람이 불며 나뭇잎이 흩날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맑아지고 있었죠. 그는 주머니에서 어머니가 준 카메라를 꺼냈어요. 렌즈를 통해 교회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뛰어노는 아이들, 흔들리는 나무, 푸른 하늘. 찰칵. 셔터를 눌렀어요. 이제 알겠어, 엄마.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민수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진짜 행복이 뭔지. 2016년 11월 1일 화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민수는 회사 인사팀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 사직서 한 장을 들고 있었죠. 팀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갑자기 왜? 승진도 코앞인데. 죄송합니다. 결정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팀장은 한숨을 쉬었죠. 다시 생각해봐. 지금 그만두면 다 날리는 거야. 괜찮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민수는 사직서를 책상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회사를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오후 2시 민수는 시청 복지과를 찾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안내판을 확인했어요. 자원봉사센터 3층 305.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봉사활동하고 싶어서요. 제안할 게 있습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밤새 작성한 기획서였죠. 어르신 인생 사진 프로젝트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사진을 찍어드리고 싶어요. 직원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계속 설명했죠.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없이 사세요. 그분들께 추억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런데 혼자 하시기엔 힘들 텐데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일단 복지관과 연결해 드릴게요. 거기 계신 어르신들부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2016년 11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였어요. 민수는 노인복지관 앞에 섰습니다. 손에 어머니가 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복지사가 맞았어요. 김민수 씨 맞으시죠? 연락 받았어요. 어르신들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2층 강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15명 정도의 노인들이 앉아 계셨어요. 민수는 앞으로 나가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오늘 사진 찍어드릴 김민수입니다. 아이고, 젊은이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제 어머니도 혼자 사셨거든요. 어머니를 생각하며 찍겠습니다.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한 분씩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구부정한 등,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렌즈를 통해 보니 모두 아름다웠어요. 엄마처럼. 오후 3시 촬영이 끝났습니다. 복지사가 다가왔어요. 민수 씨, 다음 주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 쉼터 가실래요? 거기 계신 분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가 떠올랐어요. 네, 가겠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였어요. 민수는 시 외곽 작은 쉼터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죠. 앞엔 손수레 몇 대가 세워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노인 6명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폐지를 줍는 분들이었어요. 거칠게 굳은 손, 구부러진 허리, 지친 얼굴. 엄마와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진 찍어드리러 왔습니다. 노인들은 어색해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사진을 왜 찍어? 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소중하니까요. 어르신들의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민수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한 할머니가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젊은이, 얼굴이 우리 아들 같네. 내 어미도 폐지 주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돌아가셨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엄마도 내 엄마 같았겠네. 힘들었을 거야.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어요. 렌즈를 통해 할머니를 바라봤죠.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찰칵 셔터를 눌렀어요. 민수는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찍었습니다. 손수레 옆에서 햇빛 아래서 웃는 모습으로. 사진 속 얼굴들은 구겨져 있었지만 따뜻한 빛이 가득했어요. 살아온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죠. 촬영이 끝나고 민수는 쉼터를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주황빛 햇살이 구름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햇빛 속에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 같았어요. 손수레를 끌던 그 뒷모습. 민수는 눈을 감았죠. 엄마, 보고 계세요? 나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 바람이 불며 민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카메라를 목에 건 채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쉼터 뒤쪽에서 누군가 폐지를 묶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노인이었어요. 민수는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사진? 좋지. 평생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찍어봤는데. 민수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렌즈에 담겼어요. 주름 사이로 웃음이 번졌죠. 찰칵.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민수는 노인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나중에 사진 인화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좋은 일 하는구만. 민수는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주머니에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젊은이. 뒤돌아보니 한 할머니가 급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아까 쉼터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당신 거 맞죠? 할머니가 내민 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민수가 가방에 넣어뒀던 사진이었어요. 어린 민수와 젊은 순옥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민수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시구만. 참 좋아 보이네. 그런데 할머니가 민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진 속 어머니가 나랑 같이 폐지 줍던 순옥이 아닌가? 민수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2016년 11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어요. 손에 어머니가 준 카메라를 들고 있었죠. 어젯밤 할머니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순옥이는 좋은 사람이었어. 아들 자랑 정말 많이 했지. 서울 대기업 다닌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폐지 주우러 나왔어. 너무 아파 보여서 그만하라고 했는데 아들 생일 선물 사야 한다고 안 들었지. 민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었죠. 엄마는 끝까지 나를 사랑했구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언덕 위 작은 봉분이었어요. 묘비엔 김순옥 지묘라고 새겨져 있었죠. 민수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바람이 불며 억새풀이 흔들렸어요.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죠. 민수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찍은 어르신들의 사진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묘비 앞에 놓았죠. 엄마, 이거 봐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노인들은 모두 웃고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엄마처럼 힘들게 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사진 찍어드렸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누군가를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습니다. 묘비를 렌즈에 담았죠. 묘비 위엔 햇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찰칵 셔터를 눌렀어요.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진짜로. 민수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쯤 됐을까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뒤돌아 나오는 길,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언덕 아래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봤죠. 3명의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넘어져 울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아이가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넘어진 아이는 그 손을 잡고 일어났죠. 그리고 함께 웃으며 다시 뛰어갔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카메라를 들어 아이들을 담았어요. 찰칵 렌즈 너머로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옥의 모습 같았어요. 미소 짓던 그 얼굴, 마지막 병실에서 보았던 그 표. 민수는 눈을 감았죠.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엄마의 손길 같았어요. 엄마,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원하셨던 대로. 민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꺼내 닫기 시작했어요.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어머니가 카메라를 닦았을 그 마음으로. 렌즈가 깨끗해지자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흔들리는 나뭇가지, 뛰노는 아이들.
모든 게 아름다웠어요. 민수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죠. 어깨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마을 입구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노인 한 분이 손수레를 끌고 가고 계셨어요. 폐지를 가득 실은 손수레였죠. 민수는 달려가 물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노인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혼자 할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럼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사진? 좋지. 노인은 손수레 옆에 섰습니다. 햇빛이 노인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맑았죠. 찰칵. 민수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완벽했어요. 노인의 인생이 그 한 장에 담겨 있었죠. 나중에 사진 가져다 드릴게요. 고맙네. 좋은 일 하는구만. 노인은 손수레를 끌고 천천히 가셨어요.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겹쳐 보였어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떠나신 게 아니라고. 이 세상 어딘가에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 살아계신다고. 그들을 돕는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라고.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어요. 풀잎이 흔들리고 나뭇잎이 춤췄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민수는 카메라를 꽉 쥐고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행복을 향해. 그의 뒤로 햇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림자는 둘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와 그리고 누군가. 어머니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수의 걸음마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누군가를 도울 때마다 순옥은 그곳에 함께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긴 사랑은 어쩌면 가장 큰 희생 위에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엄마의 한마디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